1. 하루의 마음가짐 1.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 2. 미안합니다. 반성의 마음 3. 덕분입니다. 겸허한 마음 4. 하겠습니다. 봉사의 마음 5. 그렇습니다. 긍정의 마음.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는 유연함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먼저 하시지요.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만큼은 대상보다는 예의를 우선한 옷차림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아울러 적극적인 감사 표현까지 한다면 반듯하고 경우가 바르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배려하는 자세와 언어는 신선한 호감과 함께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2. 직장 안에서의 바른 인사. 회사 내에서의 인사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에 따라 인사하는 센스도 아울러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황에 맞지 않거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인사는 오히려 결례나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상황에 따른 인사법. 몇 가지. 상사나 동료들과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하는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정중하면서도 밝고 명랑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만나게 될 때는 밝은 표정과 함께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이 좋다. 작업 중일 때의 인사는 작업 중인 일이 인사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상황에 맞게 가볍게 목례를 한다. 그러나 도저히 인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좋다. 모르는 타부서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 인사를 한 후에 주위 동료에게 누구인지 물어보고 다음에 마주쳤을 때 가벼운 인사말을 먼저 건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화장실에서의 인사는 화장실에서는 인사하지 않는다. 다만 눈이 마주칠 경우 목례한다. 출퇴근 인사, 출근 인사. 아침에는 활기찬 표정과 태도로서 명랑한 인사를 나눈다. 옷사람이 들어서면 일어서서 인사를 한다. 늦었을 때는 상사 앞에까지 가서 사유를 겸손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나 이때 먼저 사과부터 해야지 이유나 변명부터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퇴근 인사. 서로 수고의 위로로 인사를 나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인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상사가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나갈 경우 아직 일이 많으신가 보지요. 제가 할 일은 없는지요. 하는 것이 예의다. 외출 시 외출할 때는 가능하면 미리 상사에게 말씀을 드린다. 반드시 언제, 어디로, 무슨 일로 가는 것을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라도 보고를 하고 나간다. 3. 대인 예절의 태도 1. 눈꺼풀을 올린다. 우선 눈썹을 한번 위로 올려보자. 이때의 표정 그대로 상대방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눈꺼풀이 기분 좋게 떠지면 마음도 열리기 때문이다. 2. 인사는 주고받는 것이다. 3. 단정한 옷차림. 앞뒤가 깨끗하게 닦이고 뒤축까지 깔끔한 구두를 신은 사람은 신뢰감을 준다. 4. 완전한 말. 정중하고 완전하게 표현하는 습성이 필요하다. 잠깐만요 하기보다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냥 네? 라고 하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 의미 있는 악수. 자신 있게 손을 내밀어 힘있고 따뜻하게 또 진지하게 악수를 했다면 첫 출발은 잘한 것이다. 반대로 손목을 쭉 떨어뜨리고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간단히 악수했다면 일이 잘 되기가 힘들 것이다. 6. 모임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돋보인다.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자신을 바르게 소개하여야 한다.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체크리스트 6.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가? 주어진 직분을 잘 지키며 있는 힘을 다해 회사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며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이끌기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며 동료의 약점을 들추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는가? 동료 누구에게나 똑같은 친절을 베풀고 있는가? 언제나 동료들과 책임질 수 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가? 4. 하급자에 대한 예절. 상사는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해야 하며 상사의 솔선수범은 부하 직원을 따르게 하는 통솔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한다. 부하 직원에게 주의를 줄 때는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한 기분으로 말을 한다. 부하 직원에게 주의를 줄 경우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삼간다. 상사는 수고해서 잘했어 등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부하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적인 심부름은 삼가해야 한다.
상사는 항상 부하 직원이 최대한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5. 직장인의 옷차림과 자세. 올바른 자세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모습이 바뀔 수 있다. 약간의 자각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세의 교정은 가능해진다. 몇 가지 다음의 주의점을 참고로 자신의 자세를 체크해보자. 자신의 자세를 체크하는 몇 가지 방법. 1. 머리를 흔드는 것은 꼴불견. 시선이 고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으로 동시에 턱과 지면이 평행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어깨 긴장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어깨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 보는 사람이 피곤하다. 좌우의 높이가 같도록 몸을 풀자. 3. 양손 대기할 때는 손을 포갠다. 4. 발발이 움직임은 의외로 눈에 잘 띄인다. 똑바로 서 있는 경우 양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끝은 60에서 90도 정도로 벌린다. 5. 등등을 쭉 펴는 것은 기본이다. 옆에서 몸을 봤을 때 귀엽게 허리, 무릎, 복사뼈,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6. 근무 예절. 출근은 근무 시간 전에 근무 장소에 도착해서 근무 준비가 되도록 한다. 사무용 소모품을 아끼고 비품을 정결하게 다루며 근무 주변을 정리정돈한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협조하며 자기 일은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직장 업무는 모든 일이 남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 사적인 전화를 억제하고 회사용품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적 방문객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사적인 방문인의 경우는 상급자의 양해를 받아 근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대하는 것이 예의다. 출장 등 사회 근무 시에는 들고 나는 예의를 지키고 사내 관계자가 기다리거나 궁금하지 않게 수시 보고를 한다. 퇴근할 때는 업무를 중단하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퇴근 시간이 된 뒤에 정리할 것이며 가능하면 하던 일을 끝내는 성의가 있어야 한다. 근무 시작 5분 전에 금기 책상 위에 엎드려서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멍하니 할 일 없이 앉아있지 않는다. 아침 식사 시간으로 삼지 않는다. 주간지나 만화 따위를 읽지 않는다. 일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다. 7. 사무실 예절. 상사, 동료, 부하와 협력하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로 만들어가기 위한 근무 예절.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꼭 지킨다. 직원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다.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다. 긍정적인 자세로 지시받고 기한과 수량 등을 꼭 확인한다. 끝나면 바로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 중간 보고를 꼭 한다. 어려울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고 언행에 서로 주의한다. 내방객 앞에서는 직원 간의 상호 존대 표현을 한다. 8. 내방객 응대. 내방객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내방객에게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인사한다. 면회가 불가능한 경우 메모를 받거나 차를 권한다. 음료 대접 시에는 반드시 취향을 묻고 기분 좋게 대접한다. 배웅 시 출입문 또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가서 인사한다. 9. 불만 고객 응대. 요령. 서비스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선 불만하는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만 고객 100명 중 4명만이 불만을 제기한다고 한다. 또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은 보통 사람의 2배 이상 이용도가 높다고 하며 불만 고객의 영향은 만족한 고객의 영향보다 2배나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불만 고객 발생 시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불만 고객 발생 시 신속하게 접수한다. 잘못을 따지지 않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며 긍정적 인상을 전달하도록 하자.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응대한다. 불만 고객을 다른 고객보다 정중한 언행으로 최선을 다해서 응대한다. 불만 사항은 끝까지 경청하며 반드시 메모한다. 차후 서신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성의 있게 마무리한다. 10. 상담 예절. 명함 및 준비 자료와 용모를 점검하고 약속에 늦지 않도록 출발한다. 사전에 확인 연락을 다시 한 번 하고 늦게 되는 경우 반드시 미리 알린다. 만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중하고 기분 좋게 인사말과 안부 등을 묻는다.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하여서 결례되지 않도록 한다. 서류 가방은 의자의 측면이나 발 옆에 놓는다.
상담 중 화법과 태도에 주의하여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용건은 간결,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의 말을 적극 경청한다. 상담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가 어떻든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여유를 갖는다. 11. 명함 주고 받기.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자기의 명함을 두 손으로 명함의 위쪽을 잡고 정중하게 건넨다. 명함을 받은 사람은 두 손으로 명함의 아래쪽을 잡아서 받는다. 한쪽 손으로는 자기의 명함을 주면서 한쪽 손으로는 상대의 명함을 받는 동시교환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실례이다. 상대에게 받은 명함은 공손히 받쳐들고 상세히 살핀 다음 정중하게 간수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을 접거나 구겨가며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명함에 낙서나 메모를 하면 안 된다. 명함을 받은 뒤 곧바로 셔츠의 윗주머니에 꼽거나 지갑에 넣으면 안 된다. 한자로 된 명함을 받고 글자를 모르는 경우는 물어봐도 결례가 되지 않는다. 12. 악수하기. 악수의 기본 동작. 오른쪽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혀 손을 자기 몸의 중앙이 되게 수평으로 올리며 네 손가락은 가지런히 펴고 엄지는 벌려서 상대의 오른쪽 손을 살며시 쥐었다가 놓는다. 가볍게 아래 위로 몇 번 흔들어 정을 두텁게 하기도 한다. 상대가 아프게 느낄 정도로 힘을 주고 쥐어도 안 되고 지나치게 흔들어 몸이 흔들려도 안 된다. 악수하는 방법. 상급자가 먼저 청해야 아랫사람이 악수할 수 있다. 남녀 간의 악수도 상하의 구별이 있을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청해야 한다. 같은 또래의 남녀 간에는 여자가 먼저 청해야 악수한다. 동성간 또는 또래의 악수도 선배 연장자가 먼저 청해야 악수한다. 아랫사람은 악수하면서 허리를 약간 굽혀 경의를 표해도 좋다. 악수를 하면서 왼손으로 상대의 손등을 덮어주면 실례이다. 그러나 상급자가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깊은 정의 표시로 양해된다. 13. 소개하기에서 대인 예절 링크. 14. 회의 예절. 회의의 목적을 이해한다. 배포된 자료는 사전에 읽어본다. 의제에 대한 의견, 견해를 정리해둔다. 개최 시간을 엄수한다. 일시와 장소를 확인해둔다. 먼 거리는 교통편을 확인해둔다. 회의 참가자의 시선이 발표자 이외의 곳에 향하지 않도록 한다. 허락받기 전까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회의 규칙을 존중한다.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잡담을 한다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질문하지 않는다. 15. 전화 예절. 받을 때 예절 1. 전화를 벨이 울리자마자 받는 것이 예의이다. 3번 이상 벨소리가 울린 후에 받을 때에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받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다. 담당자가 바쁠 경우 옆 사람이 받고 같은 부서에 걸려온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기 자리에서 멀더라도 달려가 받는다.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부서에 온 전화라 해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달려가 수화기를 잡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 전화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 회사에 대한 첫인상. 수화기를 들면 직장 이름을 밝히고 인사부터 한다. 안녕하십니까. 회사 총무부입니다. 교환대를 거쳐서 오는 경우에는 과입니다. 혹은 직장 내 전화일 경우 과입니다. 라고 한다. 전화통화는 항상 존댓말을 쓴다. 3. 메모를 위해 펜과 종이를 준비한다. 상대방의 신분이나 성명을 확인하고 수화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양해의 말을 한 뒤 재확인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4. 전화를 받을 사람이 통화 중일 때 지금 통화 중이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등의 이야기로 찾는 사람이 전화를 받을 형편이 아님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의 통화가 길어질 것 같으니 통화가 끝나는 대로 전화를 다시 걸어드리면 어떨까요? 하고 예의 바르게 양해를 구한다. 급한 용건일 경우 메모를 써보내어 통화 중인 전화를 일시 보류하고 긴급 전화를 받도록 한다. 5. 용건은 간단 명료하게 메모한다. 메모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죄송합니다. 메모를 해야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얻은 다음 준비가 되면 네, 말씀하십시오. 라고 메모한다. 메모가 끝나면 받아 적은 쪽에서 다시 메모한 것을 읽어볼 테니 확인해 주십시오라 하고 용건을 바르게 적었는지 확인한다. 6. 전화를 받을 사람이 자리에 없을 경우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용건을 일러주시겠습니까? 라든가 들어오는 대로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는 2시경에 돌아오리라 생각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다.
2시가 넘어도 담당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늦어진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는 것이 상대방을 초조하게 하지 않아 회사의 인상도 더 한층 좋아질 것이다. 7. 전화를 끊을 때는 작별 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전화의 용건이 끝나면 간단하고 따뜻한 작별 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전화가 용무를 위한 기계라고 하지만 인사도 없이 끊어버리는 행위는 예에 없는 물상식한 행동이다. 실례했습니다. 또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인사말 정도는 하고 나서 끊도록 해야 한다. 8. 생각하면 행동이 바뀝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심호흡하듯 자세를 바르게 잡는다. 상대를 기다리게 할 때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 전화 대화 중에 다른 사람과 상의할 일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이쪽의 대화가 들리지 않도록 수화기를 막는다. 전화가 잘못 걸려오면 잘못 걸었습니다. 여기는 국외, 번입니다 등으로 수신자 쪽을 밝히는 것이 좋다. 전화 걸 때의 예절 1. 자기의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힌다. 회사 총무과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김 계장님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하면 된다. 찾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전화 받는 사람에게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사 총무과가 어떠한 일로 전화했었다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도록 한다. 이 용건의 명제를 먼저 상대방에게 알린다. 용건의 명제를 먼저 말하면 상대방이 용건을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모임에 대한 일입니다만 또는 회사와의 상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 간결하고 요령있게 한다. 3. 전화가 잘 안 들리는 때에는 서슴지 말고 그 사정을 알린다. 상대방의 소리가 적거나 잡음이 나서 잘 안 들릴 때가 있다. 이럴 때에는 서슴지 말고 미안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전화가 잘 안 들립니다만 하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자꾸만 재차 묻는 것보다는 신뢰가 되지 않는다. 4. 업무 전화를 건 쪽에서 먼저 끊는다. 용건을 들을 사람 쪽이 먼저 끊으면 상대가 용건을 모두 말하기 전에 통화가 끝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아주 윗사람이거나 경의를 표해야 할 사람일 때에는 상대방이 끊은 것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놓는 것이 역시 예의에 맞는 방법이다. 5. 자주 거는 전화번호는 일람표를 만들어 둔다. 자주 쓰는 전화번호는 외워두고 그 밖에는 일람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유익하다. 핸드폰 사용 예절 공공장소에서는 이동전화 전원을 끈다. 음성 사서함이나 번호 호출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유럽 등지에서는 식당에 들어갈 때 카운터에 이동전화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병원이나 항공기, 상가 등에서는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말자. 이동전화의 전자파가 작동 이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환자나 보호자, 상주 등의 기본과는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강의 시간에 핸드폰이 울린다고 해서 전화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벨소리나 대화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주위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운전할 때 이동전화 사용은 금물이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